한 남자가 길 위에서 묻습니다. 여기로 가면 어디가 나오나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하죠. 이 길로 어디든 자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네. 사소한 일이 불러일으킨 거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연 그 남자가 걷는 길의 끝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작가가 이 소설에 숨겨둔 것들은 무엇일까요? 부깅. 안녕하세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되자마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바로 그 책이죠.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 워낙 유명하고 워낙 인기 있는 책이라 사실 뭐 따로 소개가 필요 없는 책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책 추천이라기보다 책과 작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제가 책을 읽었을 때 느낀 감상,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이 영상이 책을 아직 읽지 않은 분들한테는 책을 어떻게 소화하면 좋을지 그런 어떤 길라잡이가 됐으면 좋겠고, 책을 이미 읽으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책 내용을 상기하시고 그리고 책에 대한 새로운 감상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그 아주 작지만 위대한 버튼 클릭 한 번이 저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체할 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작가 클레어 키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클레어 키건은 1968년 아일랜드 위클로 카운티의 아주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탄생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벌써 57세네요. 1999년에 첫 단편집 안타르티카, 그러니까 남극이라는 책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 첫 소설 발표 후 25년 동안 단 5권의 책만을 발표했습니다. 안타르티카, Walk the Blue Fields, 포스터, 한국에서는 맡겨진 소녀란 이름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So Late in the Day, 뭐 이렇게 총 5권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 책은 맡겨진 소녀 이후에 11년 만에 나온 책이고요. 이 소설은 2022년에 부커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는 부커상 후보에 오른 책들 중 역사상 가장 짧은 분량을 가진 책이라고 합니다. 부커상 후보 인터뷰에서 클레어 키건은 이 소설의 영감을 어디서 받았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버지와 함께 석탄을 나르던 소년이 기숙학교 석탄 창고에 갇혀있는 아이를 발견하자 아버지가 문을 잠그고 아무 말 없이 배달을 계속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아버지의 관점이 날 지배했고 그에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클레어 키건은 2022년에 부커상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수많은 장면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중에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 같은 카페에 같은 창밖 풍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한 사람은 창밖을 지나가는 아주 멋진 자동차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창밖에 인도를 걸어가는 아주 멋진 이성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는 거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그리고 그 선택된 시야들, 그리고 그 선택된 시선들의 합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펄롱도 그렇게 자신이 선택한 시야에 있는 삶, 그 성벽을 쌓고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성벽 안에는 자신, 그리고 자신의 일상, 그리고 그 일상을 함께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이 있겠죠. 그러다 그의 시야에 한 소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공고했던 펄롱의 세상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지는 성벽 틈 사이로 펄롱은 자신이 몰랐던 세상, 새로운 시야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펄롱은 다시는 이전의 펄롱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르게 되죠. 클레어 키건은 우리가 보고 있지만 보지 않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시야가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 짧고 아름다운 소설에 아주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진짜 짧아요.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짧은 분량이지만 작가는 정말로 담고 싶은 것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작가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암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옮긴 이의 글에 보면 소설의 첫 문단을 번역할 때 클레어 키건이 해준 조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클레어 키건은 번역가한테 그 첫 문단의 단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암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고, 번역가는 그 내용을 토대로 문단을 번역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책의 첫 문단을 다시 보면 그 암시가 이런 거구나, 이 문장이 이 단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었구나가 확 느껴지거든요.
이 책에는 그런 암시가 상당히 많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천천히 그리고 여러 번 다시 볼 만한 이유가 생기는 거죠.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문장과 문단 그리고 단어를 막 뜯어보면서 이리저리 조합해보고 뒷이야기와 한번 연결해보고 이런 식으로 작가가 이 소설 안에 숨겨놓은 보물 같은 암시를 찾는 재미가 이 책의 포인트,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글은 전부 암시고 나쁜 글은 전부 진술이다. 소설가 존 맥가헌이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사람은 이 소설을 진짜 좋아할 것 같네요. 이 소설의 훌륭한 점을 딱 하나만 뽑아봐라 라고 하면은 고민이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의 마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나 소설을 마무리하는 방식 중에 우리가 흔히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는 이야기의 마무리를 관객과 독자들한테 전적으로 넘기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작품에 대한 해석과 감상의 여지를 관객과 독자한테 넘김으로써 어떤 긴 여운과 그리고 이야기거리, 말할 거리들을 많이 남겨주지만 한편으론 약간 불완전한 마무리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키건은 이 소설을 열린 결말로 끝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깊은 여운과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겨줬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키건이 이 이야기를 정말 완벽하게 재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다 담아내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부분, 사족이 될 만한 부분은 완벽하게 도려냈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끝내야 될 시점에 정확하게 끝낸 거죠. 이 놀라운 마무리 덕분에 이 소설은 책장을 덮은 이후에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되는 소설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소설의 모든 판을 짜고 구성을 아주 완벽하게 한 이 클레어 키건의 영리함 그리고 단호함 때문에 이렇게 좋은 소설이 완성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제 토론 주제를 한번 던져볼까 해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한 그 작가가 이 책에 많은 암시들을 숨겨놨다고 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암시 같은 걸 발견하신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그냥 한번 읽었고 그리고 독서 모임 하기 전에 읽었고 독서 모임을 갔다 와서 읽었는데 조금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장면들이 조금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장면들을 발견했나? 이게 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 두 번째는 과연 여러분이 펄롱이었다면 어떤 행동,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독서 모임에서는 제가 이걸 질문을 던졌을 때 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토론이 이루어졌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댓글로 짧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난 정말 할 말이 많다, 막 이걸 말하고 싶어 미치겠다, 그런 분들이라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10분이든 100분이든 100분일 리는 없겠죠. 어쨌든 보내주시는 분들의 모든 의견을 정말 꼼꼼히 그리고 감사히 읽어볼 거고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이건 소개해야겠다, 이건 너무 좋다 하는 부분은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 질문들에 대한 저의 대답도 같이 실어볼게요. 많은 의견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클레어 키건의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도면 아마 이 책을 거의 다 읽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안 읽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은 정말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감상 아니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